엄마 미쳤어? 어떻게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 그런 데를 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터져 나왔다. 내 앞에 서 있던 엄마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부탁이야. 그 말 한마디였다. 아빠에겐 말하지 마.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엄마를 평생 존경해왔다. 아니, 존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다. 엄마는 내 인생의 자랑이었다. 내 이름은 서연. 올해 38살. 나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 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 엄마 정혜. 엄마는 참 고운 사람이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는 매끈했고 잔주름 하나도 허투루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피부 아래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묻혀 있는지. 내 어린 시절 기억 속 엄마는 항상 떨고 있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새벽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고 집안의 접시와 컵은 늘 깨져 있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나를 끌어안고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때 엄마의 어깨는 항상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그날 이후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강해졌고, 더 조용해졌고, 그리고 더 단단해졌다. 몇 년 뒤 엄마는 한 남자를 만났다. 민철 아저씨. 지금은 내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그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가온 사람이었다. 엄마가 싫어하는 소리, 엄마가 싫어하는 냄새, 엄마가 싫어하는 말투까지 하나하나 배워갔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낡은 앞치마를 벗었다. 대신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어디서 봐도 단정한 사모님 같은 모습이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엄마도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엄마의 수요일을 알게 된 순간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올봄이었다. 수요일 오후 2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잠깐 엄마 집에 들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향기가 느껴졌다. 엄마는 평소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너무 진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향수 냄새였다. 거실을 지나 안방을 보니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 봤다. 엄마가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엄마는 평소 그런 색을 바르지 않는다. 그날은 달랐다. 거울 속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나? 엄마의 손이 멈췄다.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다. 딱 1초였다. 하지만 그 1초 동안 엄마의 눈에 지나간 감정을 나는 봤다. 당황, 그리고 숨기려는 무언가. 엄마는 서둘러 립스틱 뚜껑을 닫았다. 응, 그냥 친구들 모임. 목소리가 조금 높았다. 엄마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가방은 민철 아빠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명품 가방이었다. 엄마는 내 옆을 지나갔다. 그 순간 향수 냄새가 더 강하게 퍼졌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덮으려는 냄새 같았다. 엄마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엄마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같은 시간, 같은 향수, 같은 화장.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번째 수요일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거실 소파 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영수증이었다. 접힌 종이를 펴는 순간 내 손이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단 두 줄이 적혀 있었다. 대성 모텔. 그리고 그 아래 낯선 남자의 이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모텔에 간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 설마. 하지만 그 단어는 끝까지 말로 꺼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요일이 다시 왔다. 엄마는 또다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결심했다. 오늘 엄마를 따라가겠다. 그날 오후 엄마는 평소와 똑같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짧게 정돈된 단발머리, 그리고 그 붉은 립스틱. 거울 속 엄마는 너무 우아해 보였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왜 저렇게 차려입고 모텔 같은 곳에 가는 걸까? 엄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엄마, 오늘도 친구 모임이야? 엄마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엄마의 웃음이 아니었다. 어딘가 힘이 들어간 웃음이었다. 응, 늦을 수도 있어. 문이 닫혔다. 잠깐의 정적. 나는 바로 창문으로 달려갔다. 엄마의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나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차 시동을 켰다.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엄마의 하얀 세단이 두 블록 앞에서 신호에 걸려 멈췄다. 나는 숨을 죽였다. 들키면 안 돼. 신호등이 바뀌었다. 엄마의 차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길이었다. 대형마트, 카페거리, 병원. 하지만 몇 분 뒤 엄마의 차는 방향을 틀었다. 도시의 중심가가 아니라 변두리 쪽으로. 점점 건물들이 낡아졌다. 세련된 카페 대신 허름한 술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의 냄새도 달라졌다. 비린 하수구 냄새, 기름에 찌든 음식 냄새.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설마. 그리고 몇 분 뒤 엄마의 차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웠다. 그 건물을 바라봤다. 낡은 붉은 벽돌, 빛이 반쯤 나간 네온 간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성 모텔. 목이 말랐다. 내 예상이 맞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차에서 내렸다. 그 우아한 코트 차림으로 엄마는 주변을 잠깐 둘러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낮은 욕설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이런 곳을?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는 차 문을 열었다. 다리가 이상하게 힘이 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모텔 쪽으로 걸어갔다. 입구를 지나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어딘가 퀴퀴한 공기. 프런트에는 아무도 없었다. 벽에 붙은 작은 CCTV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계단 옆 쓰레기통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접힌 종이었다. 무심코 시선을 주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종이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글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짧은 메모였다. 딱 한 줄. 오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내 머리가 하얘졌다. 상태? 누구 상태? 그 아래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살짝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진단서였다. 내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환자 이름 강태식.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이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니,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내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남자. 술에 취해 엄마를 때리던 남자. 우리 집을 깨부수던 남자.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 내 친아버지. 강태식? 나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말도 안 돼.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왜 엄마가 저 인간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있지? 그때였다. 위층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봤다. 엄마였다. 엄마는 302호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잠깐 멈춰 서 있더니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열쇠였다. 프런트에서 받는 카드키가 아니라 직접 가지고 있는 열쇠. 엄마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엄마는 저 방에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 그리고 왜 우리 친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가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 첫 번째 번호. 민철 아빠.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전화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몇 초 뒤,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겨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빠. 내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금 대성 모텔로 와줘.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빠가 물었다. 왜? 나는 위층 복도를 바라봤다. 302호 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방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끊겼다. 민철 아빠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거기 있어. 딱 그 말만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모텔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302호. 그 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도 없는데 마치 틱틱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엄마가 저 방 안에 있다. 그리고 저 안에는 누가 있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위층으로 한 발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멈췄다. 숨을 죽였다. 복도는 조용했다. 302호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섰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목소리였다. 오늘은 좀 괜찮아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괜찮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쉰 목소리였다. 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남자 목소리였다. 확실했다. 내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역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엄마는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갑자기 계단 아래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나는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봤다. 민철 아빠였다. 아빠는 숨이 조금 가쁜 상태였다. 급하게 온 것 같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속삭였다. 아빠.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302호 문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안에 엄마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도 있어. 그 순간 아빠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빠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급하게 말했다. 아빠 잠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빠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렇게 열어도 되는 걸까? 엄마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문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다. 오늘은 많이 아프죠.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미안하다. 남자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엄마의 목소리가 멈췄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그때 엄마가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목소리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그리고 아주 깊이 지친 목소리.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철 아빠도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빠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나는 속삭였다. 아빠. 아빠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갔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끽. 오래된 경첩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조금 열리자 방 안 풍경이 보였다. 낡은 모텔방,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침대. 침대 위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발 더 다가간 순간 내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 그 얼굴, 그 눈, 그 주름. 나는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한다. 내 어린 시절의 악몽, 술 냄새, 비명, 깨지는 접시, 그리고 엄마의 울음.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있던 사람. 내 입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나왔다. 아빠. 침대 위 남자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눈동자는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말라붙은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서연? 내 다리가 풀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 옆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다. 들켰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엄마 손에 들린 것을 봤다. 하얀 수건. 그리고 그 수건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침대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침대 위에 남자를 봤다. 강태식? 내 친아버지. 하지만 내 기억 속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말라 있었고 피부는 회색빛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없이 들썩였다. 마치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남자의 입가를 닦았다. 그 손길은 너무 익숙해 보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 사람을 돌보고 있어?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돌보는 거 아니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정리하는 거야. 정리? 그 말이 내 귀에서 맴돌았다. 그때 민철 아빠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아빠는 침대 위 남자를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엄마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는 한숨처럼 말했다. 많이 안 좋아. 침대 위 남자가 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혜정, 엄마의 이름이었다. 엄마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단단해졌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남자의 눈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미안하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와서 그 말하면 다 끝이야?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를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 안 나? 나를 어떻게 해? 목이 막혔다. 어릴 때 기억이 순간적으로 밀려왔다. 엄마의 울음, 깨지는 접시, 내 비명.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사람 그냥 죽게 놔두면 되는 거잖아. 왜 엄마가 여기서 말을 끝내지 못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대신 아주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온 거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침대 위 남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걸 직접 보려고.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이어졌다. 평생 도망치면서 살았어. 나도. 이 사람도. 엄마는 수건을 내려놓았다. 근데 이제 끝이잖아. 엄마는 처음으로 침대 위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보려고. 내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엄마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용서하려고 온 거 아니야. 동정도 아니야. 그냥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끝내려고 온 거야. 그때였다. 민철 아빠가 엄마 옆에 섰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게 봤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나는 아빠를 봤다. 아빠의 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엄마 마음속에 오래된 방이 하나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가 말했다. 그 방 문을 닫아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야. 몇 분 뒤 심전도 소리도 없고 의사도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숨이 멈췄다는 것을.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표정은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가벼워 보였다. 엄마는 말했다. 이제 진짜 수요일에 친구들 만나러 가도 되겠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눈물이 같이 흘렀다. 민철 아빠도 작게 웃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더 이상 붉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밝아졌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느 수요일 오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아, 오늘 저녁 먹으러 올래? 나는 웃었다. 왜? 친구 모임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오늘은 가족 모임. 창밖을 보니 수요일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엄마의 수요일은 이제 도망치는 날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65세 우리 엄마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텔에 갑니다. 재혼 10년 차 우리 엄마.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엔 안 하던 진한 화장. 그리고 남편 몰래 챙기는 두툼한 현금 뭉치.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결국 엄마를 미행했습니다. 엄마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지저분한 모텔.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너무도 익숙하게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죠. 엄마! 이 나이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문이 열리고 보인 방 안의 풍경은 상상도 못할 지옥이었습니다. 엄마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그 방에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풀영상 확인.